네, 지금까지 기업들의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이 개인 주주들의 얘기는 사실 들어볼 만한 공간들이 많이 없었죠. 그래서 금요일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. 소액주주 투자 연대 플랫폼 액트의 운영사죠. 이 컨두잇의 이상목 대표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이 연초에 우리 증시가 좋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걱정거리가 좀 생기는 모습이에요. 물론 이제 대외 변수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3월 말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또다시 그동안의 주도주들의 조금 하락세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공매도 재개라는 이슈에 대해서 일단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? 예, 공매도는 2023년 11월 5일 15개월간 공매도가 정지되어 온 상태입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최근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소식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있고요. 안 그래도 안 좋은 시장에 추가 악재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. 사실 지금 이 걱정하는 것들도 그렇고 이 공매도 관련해서 시스템들이 정비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올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이 사실은 조금 차갑습니다. 이 공매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격 발견 기능이라든가 뭐 순기능들도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혐오에 가까운 감정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라고 보세요? 뭐 이제 공매도가 아무래도 주가 하락과 관련이 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저번 공매도 금지 때에도 글로벌 IB 대규모 불법 무차익 공매도 사례로 9개사 2,112억 원 규모의 이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랬었죠. 예.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그런 불신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이제 불신들이 있는데 이제 예. 실제로 이 공매도 재개 어떻게 돼야 되고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생각들을 좀 갖고 계시고 또 많이 초청도 받으세요. 그래서 네. 저번에 이 금감원장이 참석했던 간담회에 이 예. 주주 대표 자격으로도 참석하시기도 하셨고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공매도 지금 뭐가 좀 어떻게 고쳐져야 된다라고 보세요? 아니면은 지금은 뭐 공매도 할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보세요? 제가 토론회에 참석해서 예. 이제 설명하는 걸 잘 들었습니다. 잘 들었고 오랫동안 잘 준비하신 걸로 느껴졌습니다. 다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첫 번째로는 또다시 무차입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게 된다면, 적발되게 된다면 1년 5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하고 오랫동안 노력해온 것들이 모두가 물거품이 될 그런 우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다시는 불법 공매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산화 기간 동안 테스트를 잘해서 엣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좀 더 강화되어야 예. 개인 주주분들이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 처벌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제대로 좀 처벌을 받았다라고 볼 만한 사례가 있습니까? 개인 투자들을 봤을 때? 아무래도 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개인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신뢰 회복이 좀 되려면 좀 처벌 수위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떤 시스템이 나와도 잘 믿지 않는 이유에 지금 처벌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? 네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금융당국이 놓치고 있는 게 그런 거라면은 만약에 지금 법규 개정이 완료되고 테스트가 조금 잘 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도 있다.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네, 결국은 공매도가 제기되는 것은 이미 현실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 공매도 할 거라면 개인 투자자들 네, 입장에서도 예. 네, 불법 공매도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. 그러니까 무차입 상태로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일이 절대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. 네,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그 공매도 관련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고 지금 그래서 예, 오히려 예.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네, 네. 그런 좀 공매도 관련해서 이 소액 주주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사례들도 실제로 좀 보고하신 게 있었을까요? 그렇죠. 이제 사실 공매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 뭐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알려진 것들 말고도 예. 네, 그렇죠. 그리고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예. 워낙 당국에서 이제 다시 재개 의지가 있으시다 보니까 또 공매도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,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끝까지 계속 주장만 하기에는 또 그런 좀 무리가 있기는 하다 보니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왕 공매도를 할 거라고 한다면
불법 공매도, 무차익 공매도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게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.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예. 소액주주 연재들을 예. 많이 만나 뵙고 또 연대들 조직하시면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. 그분들이 이제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조금 생생하게 하는지 그런 얘기들도 좀 방송 통해서 들어보고 싶거든요. 네네네. 어떤 얘기들 나옵니까? 생생한 이야기라고 하면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. 재개를 왜 하는가? 그리고 지금 전산화가 확실하게 된 것이 맞느냐? 전산화 예전에도 지금 못 믿겠다. 네, 못 믿겠다. 예전에도 그렇게 별 문제 없다고 하였는데 불법 공매도가 대량 적발이 됐었고 그 규모가 2천억 규모였기 때문에 또 뭔가 잘못된 것이 또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신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예. 관련해서 최근에 이 간담회에서 이복형 네. 금감원장께서 예. 불법 공매도 우리 99% 잡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? 사실 그때 그 토론회 그 과정이 모두에게 공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소수의 인원에게만 좀 공개됐던 부분이고요. 그래서 예. 저도 이제 계획이나 준비된 사항들에 대해서 들었고 일단은 뭐 계획이라는 것이 일단은 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뭐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아무래도 불법 공매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계속 관리를 잘 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예.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워낙 이 예, 목소리들을 잘 예,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하고 잘 네. 이제 분노를 좀 억누르시는 모습들도 보여줬는데 결국은 네. 공매도라는 게 가격 발견 기능도 있고 우리 네. 시장이 선진적으로 나아가려면 피할 수 네. 없는 거긴 하지만 네. 아직도 잘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네. 우리 시장에서 조금 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네, 그런 부분들 아마 3월 말에 저희가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네, 다음 소식 얘기들도 이제는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. 공매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얘기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기사에서도 그렇고 이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3월 주총 시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본격적인 3월 주총 시즌 앞두고 최근에 소액주주분들의 이 운동이라고 할까요? 이런 것들이 좀 받아들여진 것들이 있습니까? 네, 뭐 대표적으로 이마트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마트, 예. 예, 예. 그 이마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소액주주연대가 주주 제안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예. 주총 시즌 전에 회사가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 같은 걸 하겠다라고 이제 전격적인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. 개인 주주들의 힘을 예. 무시할 수 없으니까 먼저 네. 나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? 예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20% 정도 예. 상승을 해서 주주들에게 이제 좋은 반응을 좀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은 이마트 말고도 지금 네. 이 들어갈 만한 그러니까 소액 주주분들이 네. 관심을 갖고 이 회사 왜 경영 이렇게 하지? 우리 얘기들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곳들이 좀 있습니까? 네, 이제 그거 저평가를 그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PBR이라는 그렇죠. 예. 주가 순자산 비율. 예. 네, 그래서 이제 저 PBR이라고 저희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PBR이 0.1이다, 0.2다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제 소액주주분들이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냐, 회사가 조금 더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. 아무래도 이마트에서 이렇게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예. 다른 저 PBR 주식, 뭐 롯데쇼핑이라든지 영풍 같은 주식들에서도 좀 회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주주 환원에 나선다고 하면 주가가 좀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에 이 밸류업 기조도 그렇고 예. 소액 주주들의 이 운동들, 주주 자본주의에 사실은 이게 부합하는 운동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서 걱정된 게 네. 너무 조기에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단기 차익만 노리는 행동주의 펀드랑 손잡고 가게 되면 결국 개인들도 이용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도 사실 있었거든요. 네, 이 네. 걱정을 좀 불식시킬 만한 그런 사례들도 혹시 있습니까? 뭐 불식시킬 만한 사례라고 하시면 뭐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? 예를 들어서 예. 행동주주를 예. 끼지 예. 않고 소액주주들만 해가지고 예. 뭐 제가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아마 네. 아미코젠이라는 기업이 아. 있었던 것 같은데 예, 그 예, 사례들이 어떻게 네. 일어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. 아미코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창업주 이제 신용철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예. 그분을 소액주주 연대와 경영진이 힘을 합쳐서 좀 해임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.
사실 지분이 생각보다 많이 모여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지분이 모인 거죠? 예, 맞습니다. 여기에 행동주의 펀드들은 안 낀 거고요? 네, 행동주의 펀드는 전혀 예, 상관이 예. 없었고요. 네, 주주연대가 스스로 이뤄낸 성과라는 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소액주주분들이 그 액트라는 플랫폼에서만 30%가 모였고 기타 위임장을 추가로 거둔 걸 포함해서 55%의 지분이 결집을 해서 이제 창업주를 해임을 했고요. 실제로 창업주 지분이 12%에서 13% 사이 한 15% 후반 정도 갖고 계셨는데 우호 지분까지 생각하면 이게 적지 않은 지분일 수 있었는데. 예. 네, 근데 우호 지분을 모으는데 1%도 모으는데 실패를 했습니다. 아, 전부 개인 투자자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은 예, 회사는 예.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? 이제 창업주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막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수위를 조절을 네, 해주시면서. 예, 예. 그 좀 창업주께서 이제 그 부동산 PF라든지 좀 비핵심 사업에 좀 몰두하시거나 혹은 기존의 배진이나 레진 사업 같은 경우에 좀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제 주주들에게 오랫동안 비판을 받았고 개선 요청을 받았지만 계속 바뀌지 않자 이제 소액주주들이 직접 회사를 바꾼 그런 성공 사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이 회사가 가야 될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 그런 성과를 보였다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조금 더 확산이 되기를 지금 바라는 건데 그러면 관련해서 최근 주총 가운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안건을 내놓는 식으로 이제 회사를 조금 바꿔나가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최근의 트렌드는 뭔가요?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. 일단 그러니까 방금 아미코젠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제 소액주주들이 갈수록 스마트해진다, 똑똑해진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. 그 예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총 안건을 내는 어떤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히 배당을 더 달라 정도 수준의 어떤 좀 단순한 혹은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억지 부린다, 떼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던 데 비해서 최근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집중투표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집중투표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주가 10주를 보유하고 있고 이사 선임 예정인 수가 5명이다 하면 이제 총 50개의 의결권을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요. 그 소액주주들이 이 집중투표제가 있으면 왜 좋은 거예요?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10주를 갖고 있는데 5명을 선임한다고 하면 각 이사한테 10주씩밖에 의결권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인데 집중투표제 하에서는 제가 한 명한테만 집중적으로 50주를 몰아줄 수 있는 형태입니다. 그러면 제가 원하는 소수의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키기가 보다 용이해지게 됩니다. 아무래도 이 경영권 측면에서는 그래도 기업의 목소리가 또 클 수가 있으니까 우리 말을 들어준 한 명이라도 필요하려면 그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기존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 경영권에 대한 침해 우려는 줄어들게 되고요. 들어가도 한 명이나 2명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수주주들의 목소리는 보다 더 잘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반영이 돼서 우리 시장이 조금 더 건전화됐으면 좋겠고 아마 다다음 주부터 이 주총 실제로 참여를 좀 하시게 되죠. 아마 그러실 텐데 이 다음 주에도 이 어떤 얘기들 하는지 좀 생생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까지 이상목 대표와 함께 이 개인 투자자들 목소리들 들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